소방설비기 3의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9번째 유효비명정 MPSH, AV 그리고 RE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가 나온다 그랬죠 항상. 맞습니까? AV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RE도 뭔지는 알아야죠. RE는 이제 제조사에서 정해주는 값이다. 내가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이 펌프가 필요한 흡입 양정이 이 정도다. 즉 펌프가 흡입 시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 정도는 돼야 이 펌프가 유효하게 돈다라는 걸 준다 그랬죠. 예를 들어 얘를 4m라고 줬대요. 그럼 우리가 현장 가서 유효흡입 양정이라는 걸 구했을 때 얘보다 4보다 AV가 항상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 판단하는 문제 잘 나오죠. RE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 무조건 RE를 주죠. 그럼 나는 얘를 구하는 거야, 요거. 그럼 과연 AV가 뭐냐?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 흡인데 요거 없이, 그죠? 공동현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펌프가 안전하게 돌 수 있는 수두,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흡입양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조가 있다 그랬죠, 수조. 맞나요? 그럼 여기 주변에 얘가 존재하더라. 그럼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면 여기 있죠. 이 흡입 쪽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는 10.332만큼이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대기압 우리가 앞에서 제가 외워야 되는 수치 중에 대기압 미터가 값이 10.33이라 그랬죠. 그럼 이 10.332 또는 파스칼로 하면은 요 정도를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절대 이거를 유효하게 다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도 보이듯이 낙차도 있고요. 그쵸? 이 중간중간에서 생기는 뭐도 있고 손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뭐가 돼야 된다? 감해져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식으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오면 결국 이 대기압 기준으로 여기서 대기압 기준으로 뭐를 빼준다 그랬어요? 포화 증기압. 요건 문제에서 무조건 줍니다. 증기압을 주면 내가 H 감마분의 P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수두로. 또는 수두를 그대로 주면 그냥 수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HS. 얘가 뭐냐면 흡상일 때 마이너스, 압입일 때 플러스라 그랬죠. 얘가 이제 흡입양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이다. 말아 올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가 흡상. 그럼 이 높이를 마이너스. 그쵸? 압입은 반대죠. 수조가 여기 있는 거죠. 찍어 내리 누르는 거. 얘가 압입 구조. 이럴 때는 얘를 플러스, 이럴 때는 얘를 마이너스. 맞나요? 그리고 HF 뭐예요? 손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S가 뭐고 F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1, 2라고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 대기압을 기준으로 포화 증기압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고려해 줘야 되고, 흡입양정 고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흡입 측에서 생기는 손실 고려해 줘야 되고.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항상 MPSH, AV보다 RE, 그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셨죠? 이런 것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넣어놨죠. 이게 또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소화 펌프가 해발고도 1000m에 설치되어 있대요. 여기 1000m에 설치를 해놨네요, 일단 펌프를. 그죠? 힘들었겠다. 그죠?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유효흡입 수두를 구하고 이 펌프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시오. 즉 이걸 판단하려면 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을 줬는데 대기압이 존재하고 흡상형이네요. 흡상. 자, 근데 여기 지금 대기압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0m 대기압이 필요할까요? 1000m 대기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1000m 대기압이 필요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된다. 대기압으로. 그러니까 얘가 P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찰 손실수도 나와 있죠. 그리고 RE 값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 수증기압 나왔죠? PV. 그리고 9.8 중력가속도 꼭 얘로 계산을 하랍니다.
그럼 1번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해보세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마분의 P0 마이너스 감마분의 PV 마이너스 HS 마이너스 HL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대기압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겠죠. 이거 그냥 킬로로 바꿔줄게요. 10의 2승 맞나요? 여기 제곱 파스칼 해주시고 나누기 9.8 빼기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 2.334 킬로파스칼 9.8 그죠? 포화수증기압 해주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근데 이 4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아까 그림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기 눌러주시면 얘가 4.46이 나온다고요. 됐나요? 근데 얘가 나와 있었는데 얘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두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가 더 작죠. 그럼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너무 쉽죠. 네, 그리고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사법칙. 그래서 이게 펌프가 두 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형 펌프. 원심 펌프가 하나, 두 대가 있는데 요 사이즈가 같은 경우도 있고 요 두 개가 맞나요? 또는 임펠러 직경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경우엔 우리가 유양동순으로 양동 그죠? 그래서 제가 유량 양정 동력순으로 요거를 따로 외워주셔야 된다. 유량은 내가 Q2 요 펌프의 Q2는 Q1의 회전수비 N1분의 N2 그죠? 1승 요게 회전수예요. 회전수 RPM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양정은 또는 압력은 H2는 H1의 제곱 그죠? 그리고 유양동 동력은 P2 또는 뭐 L2라고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3 그래서 순서대로 유양동 1, 2, 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전수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됐나요? 자, 근데 D1과 D2가 같지가 않을 땐 뒤에다가 얘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3, 2, 5라 그랬죠? 여기 뒤에다가 직경을 고려해 주는데 3, 2, 5 D1분의 D2 해서요. 자, 그리고 우리는 Q2, Q1분의 Q2와 얘를 같게 볼 수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유량비와 뭐는 같다? 회전수비는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기 때 또 많이 하셨을 거라 제가 하나 요거 하나 힌트 하나 드리고 팁 하나 드리고 요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상사법칙은. 그래서 꼭 원심 펌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6번처럼 이런 문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 D1, N1, Q1이 있고 그죠? 여기가 H1이 있어요. 지금 50m. 자, 펌프를 교환했대요. 이 직경을 200mm로. 회전수를 얘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했을 때 Q2와 H2는 각각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럼 Q2는 여기 가보면 Q1의 N1분의 N2.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자, H2는요. H1의 N1분의 N2의 제곱. 맞죠? 직경도 다르네요. 그럼 뒤에다가 D1분의 D2의 3승. 제곱. 맞나요? 그럼 지금 나왔던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대입을 해서 내가 유량값 하나 구해보고 양정값 하나 구해보고. 그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죠?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공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12번. 비속도입니다. 비속도가 또 최근까지도 출제가 됐었죠. NS. 자, 이 공식 암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n 루트 q, 요 n이 회전수, q는 유량, 그죠? h는 양정. 이게 단수인데 이 단수가 뭐냐면 임펠러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심 펌프가 있으면 이 안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잖아. 프로펠러. 그죠? 이 프로펠러 하나 통이 임펠러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달려있으면 2단, 3개, 3단, 4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회전수는 어차피 RPM, 얘는 분당 유량, 이런 거 단위 보시고 미터, 양정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7번에 가보면 자, 얘가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비속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몇 단의 펌프를 해야 되는지 단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먼저 최소 비속도일 때와 최대 비속도일 때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단수를 고려해 주시면 된다. 그럼 NS가 200이라면 해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 주시는 거야. 200은 보세요. 3600에 왜냐면 회전수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죠? 3600에 루트에 자 Q를 넣어주시는데 1.228이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양정이 128. 그리고 단수가 몇 단이에요 지금? 모르는 거죠. 얘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결국 나는 요 X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X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십시오.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260일 때도 구할 수 있겠죠? 얘만 260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 맞죠? 이렇게 해서 또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뭐가 나오더라? 단수가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수가 나오고 최대 단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 단수와 최대 단수가 나왔을 때 그 사이의 정수 3단. 만일 이게 3단도 들어가 있고 4단도 들어가 있는 걸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 개 다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단, 4단. 근데 맨날 이 3단으로 맨날 요걸로 나와요. 숫자도 안 바뀌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소화기구. 그러니까 유체역학은 일단 저 12개,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제가 위주로 뽑아놨고요. 원래는 저쪽에 이제 벤츄리미터 유량이나 오리피스 유량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그냥 공식만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돼서 따로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은 다 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소화기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소화기, 그죠? 간이소화용구,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 맞습니까? 얘가 소화기구예요. 근데 이 중에 뭐만 나온다? 얘만 나오죠, 이거. 맞죠, 여러분들? 소화기만 나와요. 또 당연히 간이소화용구도 나올 수 있고요. 자동확산 소화기 나올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소화기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화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보실 게 나중에 자동소화장치라는 거 있어요. 이 자동소화장치 종류 중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라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 믿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얘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능력단위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능력단위 뭐예요? 그 소화기구가 가지는 능력을 능력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능력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간이소화용구도. 특히 소화약제 외의 것에 가보면 이런 애들. 그래서 모5, 팽8이라 그랬죠. 맞나요? 모5, 모래는 5.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모5. 그리고 팽8, 피읍, 팽8.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50리터가 있을 때, 80리터가 있을 때 능력 단위를 0.5 단위를 인정을 받더라라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가로치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얘네들을 리터를 주고 이게 몇 단위를 인정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표 2에 가보면 얘가 잘 나오죠. 요거 얘가 이제 뭐냐면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다 라고 해서 맞나요? 그러니까 이 소방대상물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지금. 요런 애들. 그럼 얘는요 간이소화연구가 아니에요. 소화기구니까 대표적으로 얘를 얘기한다고. 소화기. 소화기. 뭐 당연히 자동확산 소화기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니까 수동식 소화기. 그럼 내가 소화기 문제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얘를 먼저 구하라고요. 근데 이 능력 단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능력 단위를 구할 때 이 표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위3 나와 있고 여기 위락이 얼마? 3. 그리고 공집관문장의 공집관문장의 여기가 5. 50이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가보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 있죠. 판매, 숙박, 업무, 항공기, 자동차, 항공기 및 자동차. 그렇죠? 특히 업무시설의 기출에 가보면 사무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가보면 주차장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가 다 100이래요. 100. 그리고 나머지는 200이다.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30, 50 아니면 그냥 100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된다. 근데 이제 혹시나 100이 안 걸릴 경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실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 다 100이다. 대부분 다. 자,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정리를 하실 건 뭐냐면 만약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래. 그리고 반자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몇 배? 2배로 완화할 수 있대요. 2배. 맞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30을 몇으로? 60으로. 100으로? 200으로. 그래서 소화기 문제가 나온다. 소화기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화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용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해서 뭐 위락시설이래요. 그럼 30을, 그죠? 그리고 또 50을, 100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건을 확인하는데 구조 및 재료를 확인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배를 해줄지 안 해줄지 해서 이걸 확인해서 내가 그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 면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먼저 능력 단위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능력 단위를 산정하는데 이 능력 단위 산정은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에서 얘를 줄 거예요. 그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그럼 이 바닥 면적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능력 단위 기준 면적으로 나눠줍니다. 뭐 예를 들어 위락시설이다라고 한다면 위락시설 그 바닥 면적을 주겠죠? 그럼 걔를 이제 30으로 나눠주는 거야. 또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다 또는 마감 재료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2배를 해서 여기다가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능력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는 절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만일 소수가 나오면 우리가 원래 개수 같은 게 나오면요. 뭐 예를 들어 뭐 소화기 개수가 2개가 나왔대. 2.3개. 그럼 우리가 이 소수점을요. 1개로 봐서 그냥 3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능력 단위는 그런 거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냥 소수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셋째 자리까지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첫째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뭐 둘째 자리까지 나오고 셋째 자리까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소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소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 문제.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번에서 나온 이 능력 단위 있죠? 2번에서 나온 능력 단위. 얘를 뭘로 나눠주시냐면요. 문제에서 틀림없이 그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줄 거예요. 얘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능력 단위, 2번에서 구한 얘를 소화기 1개 능력 단위로 나눠주면, 그죠? 이 1개 능력 단위의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절상. 절상이라는 거 그냥 소수점 나오는 걸 그냥 1개로 보는 거, 1개.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세팅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본 설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그래서 요 표를 문제에서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요. 여러분들 내가 부탁할게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틀림없이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비워놓고 채워라. 땡큐지 뭐 우리 입장에선. 그죠? 너무 좋은 거죠. 됐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표 3입니다. 자, 얘가 뭐냐면 보세요. 이름이 틀림없이 부속용도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물에 가보면요. 그 층이 주로 쓰이는 주용도가 있고요. 맞나요? 주용도. 그 주용도 안에 부속용도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주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보일러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근데 그 부속용도 중에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막 기름이 많이 저장이 되고 또는 열이 많이 나고 즉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꼭 추가로 뭐를 넣어줘라? 위에서 설치한 거 외에 소화기를 더 넣어줘라 라는 거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보십시오.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라고 해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기출에 나왔던 것만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 다음 강목의 시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만 SP, 간이 SP, 물분무 등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된 경우는 그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설치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여기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순발력? 돌았는데 탁. 오늘 좀 기분이 좀 괜찮네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10제곱 이하는 1개, 10제곱 초반은 2개 이상을 더 넣어주래요. 맞죠? 근데 건물에 이게 있으면 이거 필요 없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 확산 소화기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알고 있을 필요는 있죠. 10제곱 이하일 땐 1개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부속 용도에 10제곱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2개 이상이죠. 그죠? 3개 넣어도 되는 거예요. 4개 넣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우리 그냥 소화기만 봅시다. 소화기. 소화기는 보일러실 특히 주방 이런 데다 설치를 해주래요. 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관리자가 출입하기가 좀 어려운 변전, 송전, 변압, 배전반. 그죠? 제가 그냥 변송, 변배 이렇게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송, 변배인데 출입이 곤란한 곳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 이런 곳에는 25제곱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일러실인데 어디요? 보일러실인데 바닥 면적이 10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25제곱마다 소화기를 더 넣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능력 단위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25제곱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틀림없이 문제에서 예를 줄 거예요. 소화기를 내가 사왔는데 이 소화기 하나의 능력 단위가 3단위짜리다. 이걸 준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4능력 단위가 필요한 곳에 굳이 3단위짜리를 3개, 4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를 3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몇 개? 2개. 이 능력 단위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25제곱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라는 건 이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라는 게 결국은 요 3단위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꼭 K급 소화기를 하나는 꼭 넣어주래요. 왜냐하면 K급의 적응성이 있는 걸 넣어줘야겠죠. K급이라는 건 이제 주방,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니까.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요 변송, 변배 외에 나머지 C급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변송, 변배에서 출입이 곤란한 말고 여기는 가능한 애겠죠. 그쵸? 자, 이럴 때는 50제곱마다 1개 넣어주래요. 이번엔 능력 단위 기준이 아니고 그냥 50제곱마다 1개만 넣어주면 된다. 소화기를. 이런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에 여러분들이 딱 적용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나중에.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소화기를 이제 능력 단위라는 걸 산정을 하고 개수를 산정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소화기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설치하래요. 층마다. 자, 근데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실에 배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도 각각 배치를 해줘라.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보행거리가 소형은 20m, 대형은 30m.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소화기를 이렇게 놓으면 이 보행거리라는 게 걸어서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방향 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10m씩. 그럼 다음 소화기에 갔을 때 기계기구 중심의 양방향 거리가 10m씩. 10m씩. 그럼 요게 몇 m예요? 20m. 그죠? 그래서 요게 소형 소화기 거리. 그리고 대형 소화기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보 대3이라고 해가지고 소보 2, 대보 3. 여기 3인데 여러분들. 저 잘못 들어갔네요. 3입니다. 3. 30이니까요. 요 보행거리 기준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몇 개를 설치할지 또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그죠? 이런 건 말문제.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한번 나왔어요. 개수 구하는 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수 구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냐. 보행거리 기준에 맞춰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배치 기준이 나온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8번 볼까요? 문제 8번. 보십시오. 바닥 면적이 이렇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를 설치하고 싶대요. 맞습니까? 자, 소화 능력 단위만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럴 때는 바닥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밑에다가 이제 능력 단위 산정 기준 면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락시설입니다. 비내화래요. 3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집회장이래요. 공직관문의장. 그럼 24 곱하기 40을 5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왜냐면 다 비내화 구조니까 2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요거 보십시오. 전시장이네요. 그럼 전시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죠? 그죠? 전시장. 그러면 여기 3번에 가보면 전시장은 아까 공집, 관문, 의장도 아니고 맨 위에 위락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얘는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맨 밑에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또 내화 구조고 마감 재료도 불연 재료다라고 했으니까 200으로 나눠줘야죠. 맞나요? 그래서 소수가 나오면 그냥 소수 그대로 써주시라고. 2개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9번 보십시오.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인데 교육연구시설의 학교 강의실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강의실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기는 A급 능력 단위 3단위짜리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실 중앙에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지금 바닥 면적을 다 주고요. 얘는 복도죠. 네, 복도를 지금 준 거죠. 맞죠?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십시오. 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능력 단위를 산정하고 분말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시오. 단 복도에는 설치하지 않으며 보행거리 기준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위로 가보십시오. 교육연구시설 자체가 여기 없어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여기? 그 밖의 것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이었다고 여러분들 기출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여기 지금 해당을 안 하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문제가. 이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교육연구시설 쪽에 갔을 때 여기 가보면 문제에서 실들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실들이 보세요. 20 곱하기 7짜리가 3개 실이 나와 있고 여기 10 곱하기 20짜리가 1개 실이 나와 있고 그럼 먼저 실마다 들어가는 거 여기 갔을 때 20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이거 왜 안 지워질까요? 자, 200으로 나눴을 때 3.1 능력 단위가 나온대요. 근데 아까 조건에 내가 3 능력 단위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나눠주면 2개. 맞나요? 그럼 이 2개가 다냐?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까 기준에 갔을 때 각 실마다, 각 층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 층에 거실이 33제곱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각 거실에도 추가해서 배치를 해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 가보니까 얘네들이 다 33제곱 이상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 추가를 해서 하나씩 또 넣어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 4개라는 게 그 얘기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6개가 나오는 거죠. 6개. 맞죠? 자, 근데 요게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보행거리에 따른 복도에 설치하여야 되는 지금 뭐를 설치하래요? 소화기 개수를 쓰시오 그랬죠? 맞나요? 자, 복도 끝엔 소화기가 1개씩 배치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 갔을 때 복도 끝에 2개가 지금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맞나요? 그럼 예로부터 기계기구 중심에 10m씩 기계기구 중심에 10m씩 20m씩 결국 띄워주는 거죠. 여기도 10m씩 또 10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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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소형 소화기는 어차피 보행거리가 몇 m씩이라고 했으니까 20m씩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고려했을 때 결국 소화기 총 개수는 그럼 여기 거실에 설치되는 거 6개와 4개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10개다 라고 해서 답을 해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문제? 소화기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론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셨죠? 아까 그 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소화기구 중에서는. 원래 소화기 설치 개수가 저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저게 22년인가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요. 저희 3번째 시간 마치고 자, 이제 4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수계소화 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또 빠르게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